극락가는 부적이 있습니다. 49제 필요 없어. 부적 한 방으로 끝낸다. 지옥 면하는 부적이 있습니다. 깨달음 얻는 부적도 있어요. 삼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 책이냐? 내 책이죠.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노안용으로 해가지고 이놈이 디자인을 잘 안 보이게 어떻게 무슨 섀도우 디자인도 아니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놨는데 제목은 부적의 비밀입니다. 제가 비밀 시리즈를 냈었거든요. 잘 된 건 잘 됐고 안 된 건 안 됐고 맞다. 별로 안 된 건 없었어요. 이 비밀 시리즈가 의외로 잘 돼요. 뭐 사찰의 비밀, 불화의 비밀, 그 다음에 스님의 비밀에 이어서 부적의 비밀. 그래서 부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부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가장 특징적 문화가 그림 문화예요. 그리고 현대에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한 부적은 뭐다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스타벅스 사이렌 마크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엄청 부적은 신비하고 뭐 특이하고 아니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이렌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히랍 신화에서 그거잖아요. 그 노래를 통해서 선원들을 이렇게 땡겨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귀신 같은 애들이지. 예전에 그 물귀신 뭐 이렇게 수영하는데 땡겨간다고 하듯이 귀신도 그걸 뭐하러 땡기겠냐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이렌은 아무튼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암초 같은 데 걸려서 회돌이치고 뭐 이렇게 하는 현상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대부분 다 비슷해. 그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사막에서 뭐 신기루가 보여요. 그거는 감각 차단 현상이 오래되고 사람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귀신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는 지중해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회돌이 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살이 격해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울돌목 같은 데지.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 왜군들 깨트릴 때 그런데 이제 물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별소리 다 듣는 거지. 그리고 공포심이 그런 귀신 현상을 많이 초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난파돼서 바로 죽으면 모르는데 뭐 나무 판지 같은데 이렇게 고여 있다가 이렇게 숨 쉬고 있다가 그 의지에 숨 쉬고 있다가 다른 배에 건져지고 그러면 그 며칠 동안 사람이 버티면서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 그렇지 않을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계속 밥 굶고 이거 내가 살까 죽을까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각 차단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기이 현상인데 지금 현재 스타벅스가 요구하는 건 그거지. 너네가 그 마력에 빠지듯이 결국 스타벅스 커피에 빠지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빠졌지만 대한민국은 확실히 빠졌지. 들리지는 않는데 그 소리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 빠삐 뭐 이래가지고 피리 불면 이렇게 따라가듯이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거예요. 모르면 행복한 거고 알아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 스타벅스 로고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술적이다. 애플 로고도 멋있지만 애플 로고는 그러한 의미적인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술이라고 보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부적의 최고는 뭐냐?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의 상징 문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 뭐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그림 문화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이 말의 문화예요. 썰의 문화. 썰의 문화.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요. 그래서 진언이 발전하고 축원, 축복 이런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도상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림 문화예요. 그래서 말로써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을 옛날 사람들이 자 현재 우리 세계가 있고 현상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다. 이거 완전 불완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 예.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진실한 말, 아니면 거기에 에너지가 충만한 말, 그게 진언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부터 시작되는 게 말의 문화예요. 걔네들의 말의 문화. 그리고 뭐 축복을 해주고 뭐 어쩌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만히 봐봐, 뭐 사실을 하든 뭐 불공을 할 때 보면 진언이 많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축원입니다. 다 말의 문화예요. 다 말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림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하나 있고, 이걸 또 뭘로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를 숫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힐랍 철학이나 이런 데서 저 연결고리를 수로 봤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게 지금같이 많은 배점을 차지한다. 이런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 플라톤도 비슷해요, 이게. 네. 수라고 하는 것이 현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정합성이 높다라고. 그 말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안 통하는 거지만 1 더하기 1이 2인 거는 수학적으로는 100% 확실하죠.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인간은 진짜 이게 수학적이지 않지, 합리적이지 않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원망하고 뒤에서 씻고 뭐 이런 게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충분히 잘해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들이 오죠. 그 대표적인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죠. 부모가 자식에게 10번, 100번 잘해줘도 자식은 또 어쩌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보는 문화가 있다니까. 그림으로 보는 문화. 이게 동아시아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요 그림 문화가 하도낙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도서라고 합니다. 하도낙서. 그게 주역의 시작이고 나중에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태극기를 상징적으로, 태극기가 원래는 지금은 우리는 4개의 쾌와 중간에 태극이지만 원래는 건태, 이진, 건강감곤 이렇게 해서 8개 쾌예요. 건태, 이진, 손감, 간곤 이렇게 해서 8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4개만 뽑아서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건공감리라고 하는 요 4개만 뽑아서 중간에 태극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게 태극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쾌의 핵심, 태극과 8쾌의 핵심이 태극기고, 하도낙서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걸 국기로 만든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철학적 국기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주술성을 내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K가 만든 거지. 이런 거가 요즘도 내려오는 구조가 있죠. 이 태극을 내려오는 구조가 있죠. 이게 저 8개를 이렇게 배치하거든요. 이렇게. 구절판입니다. 구절판.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배경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한자의 불명료성 때문에 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게 상형문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쓰는 굉장히 미개한 문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상형문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아있어도 뭐 동파문자 이런 것처럼 극히 소수의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쓰는 부족 언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10몇 억이, 중국이 뭐 14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호적 안 된 놈까지 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포까지 치면 한 2억 정도는 더 올려봐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6억, 뭐 화교 뭐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 낮게 잡아도 그 정도고 더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상형문자에서 유래된 걸 쓴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노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문자를 안 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쓰면 너무 불편해. 저도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미국 놈 따라잡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컴퓨터로 검색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계속 조금만 잘못하면 영어로 바뀌어. 이게 짜증나게. 미국 놈은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미국 놈은 한국말로 바뀌겠어, 불어로 바뀌겠어, 이렇게 자판이 고정돼 있겠지. 우리는 계속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 봐. 그러면 그거 뒤집고 다시 이 짓을 하는 게 평생을 합치면 몇 달 이상 안 될까? 그 기간을 평생을 합치면, 그 오류를 수정하는 기간을. 야, 그러면 똑같은 머리로 태어나서 똑같은 기간을 살면 못 이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노력을 하고. 우린 몇 달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예. 아니, 맞잖아. 예. 게다가 우리는 영어를 잘하네 못하네 해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못하면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하면 약간 주눅이 들어요. 이런 거지 같은. 미국 놈이 한국말 못한다고 주눅이 들까? 이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언어를 배워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쓰잖아.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해봐. 국영수 배점을 생각해봐. 미국 사람은 그냥 차라리 그걸 가지고 국사나 뭐 다른 거 배우면 되지. 과학이나 이런 쪽에 시간을 투자하면 같은 머리를 가졌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견적이 안 나온다고. 우리는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런 미개 문자를 쓰면서 계속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형으로. 근데 저거를 뭐 버릴 수는 없고, 걔네 입장에서 현재에서 저걸 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문자적인 미개성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불신뢰가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친북은 금이고 과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원정색 선의인이라 얼굴을 이렇게 잘 웃고 말 잘하는 놈치고 어진 놈 없다더라.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뭐 별로 싫어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굉장히. 예. 입 닫고 수행해라. 근데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이 벙어리가 돼야 되는 게 정당하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인도 문화에서 보면 잘 나가는 불교 수행자들은 전부 말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용수, 세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많아. 근데 동아시아는 입다들에 덕분에 누가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랬다밖에 없는 거야. 이게 가장 거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조용하면 중간은 간대. 맞지? 근데 현대는 사회가 바뀌었지. 지금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무능하게 보는 시절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식 상대나 뭐 이런 것도 말을 잘하고,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옛날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뚝뚝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 입에서 냄새 나겠다. 말을 너무 안 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도 있고 했었잖아. 그런 거를 약간 좋게 보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언부지는 입상의 진이라고, 말로는 뜻을 다 할 수 없고 그림을 통해서 다 그걸 표현하려고 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상징에 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부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부적 얘기를 책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적만 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 나오긴 나와요. 부적이 어떤 형태들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하고, 사실 그것도 정리 잘 해놓은 애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로고들이 이렇게 사이렌이랑 똑같은 사이렌도 이렇게 바뀌었고, 거기에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지만 이 연원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왜 동아시아에서 이걸 이렇게 흐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술도 전공을 했지만 저는 손미술이 아니고 인미술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지, 우리가 손으로 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진짜 그리는 쪽으로 조금 더 젊어서 미술을 전공해서 그리는 쪽으로 했으면 저는 부적 미술을 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걸 계속 그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있는 것 중에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좋아진 게 있어요. 그게 위장 논란이 있고 뭐 대필 논란이 있지만 조영남 화투 그림 같은 거 훨씬 대중적으로 다가왔죠. 그러니까 화투하면 약간 조금 다 아는 거고 많은 사람이 즐기기는 하지만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봤었던 거를 바꿨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적이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무속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부정적 이미지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꺼리는 듯한 문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저는 사실 생각이 달라. 유럽도 인도 문화하고 인도 유럽 어족이기 때문에 같은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그림 문화가 남아있는 게 있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게 있어요. 타로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그건 문화 배경이 다른 거예요. 사실 히란 문화나 이런 건 다른, 그건 어떻게 보면 집시 문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의 소수. 근데 타로 같은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술을 하면 부적 그림을 가지고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전통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적이야말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실제로 여기 사파에 보면 이 사파에서 이제 김재일 씨가 그렸는데 이런 게 현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부적이다라고 그린 거예요. 되게 재밌어. 야리한 그림들을 그리더라고. 이분이 재밌는 그림들을 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호랑이도 나오고 호랑이 까치 호랑이 그림도 나오고 뭐 용도 나오고 뭐 목어도 나오고 뭐 이런 그림들도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까치 호랑이 하면 일단 호랑이는 그런 게 귀신 쫓는 거기 때문에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좀 완전히 다른 그림들도 그려놨고. 그리고 앞부분은 그 연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불교적인 그림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세화라고 해가지고 문에다가 정초에 붙이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왜 문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붙여놓고 아니 오늘날도 합니다. 오늘날도 합니다. 이게 지금 광화문에 붙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오늘날 광화문에 붙어 있는 그림. 그래서 이 그림 문화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의 문화사라는 게 있고 그게 동아시아를 어떻게 보면 규정짓고 특수화시키는 특징 중에 가장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에 그게 있다니까. 그리고 놀라운 게 조선시대 때 불교에도 이게 들어와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려 때부터 다 있었지 싶어. 신라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려 때도 있었지 싶은데 진짜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극락가는 부적이 있습니다. 49제 필요 없어. 부적 한 방으로 끝낸다. 저는 그게 화장할 때 스님들 화장할 때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장할 때 넣었을 거야. 그래서 유물이 더 안 남은 거야. 화장할 때 같이 태워버렸기 때문에. 지옥 면하는 부적이 있습니다. 지옥 면하는 부적.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뭘 기원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 얻는 부적도 있어요. 아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깨달음 얻는 부적이 가능한 논리 구조가 뭐냐면 진언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하거든요. 진언을 계속 반복하면 그건 말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림 갖고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의 문화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동의보감 같은데 되게 합리적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동의보감을 안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동의보감이 워낙 유명하니까 합리적이고, 그게 무슨 굉장한 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선에서 미친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책이 너무 많아.
그게 금강경이 화엄경을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화엄경 많이 사람들이 다 듣고 불교인들은 알지만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읽지 못합니다. 금강경은 읽어본 사람이 많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동의보감도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동의보감에 은신술, 투명인간 되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부적도 나와. 동의보감에 부적 나와. 그래서 동의보감 부적을 벽에 붙여놓으면 순산한다. 주문도 나와. 주문도 나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나와. 되게 재밌어. 그리고 신라시대 때 가장 유명한 부적이 뭐냐면 처용도입니다. 이 울산과 관련된 처용도.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귀신을 쫓는 어떻게 보면 비법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처용도, 하나는 비영랑. 비영랑과 관련된 거는 주문으로 나와요. 이게 비영랑의 집이다. 이렇게 구라를 쳐가지고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비영랑이 어떻게 보면 귀신 오야붕이어서 귀신들을 다 조지는 놈이거든요. 그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말의 문화, 주문의 문화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삼국시대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인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교 부적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들어오고 한참 있어야 부적 문화를 수용할 거예요. 동아시아에는 원래부터 부적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수용이 되는 거죠.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란분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란분절이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느냐? 하한과 해제는 있었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조상 천도를 이렇게 직방으로 연결시키는 문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하한과 해제보다 어떻게 보면 조상 천도가 한국 사찰, 중국 사찰이 더 메인이지. 하한과 해제라는 거는 인지는 하지만 오히려 조상 천도라는 걸 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조상 천도가 동아시아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9대 방경, 은나라 때 지금부터 3,300년 전 분이 이게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아주 특징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유럽 사람이 제사 지내냐, 미국 사람이 제사 지내냐, 제사 안 지내도 잘만 먹고 산다. 맞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동네의 문화적 특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문화적 특징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해야 되는 거야. 미국 사람이 안 지내면 미국 가서 살면 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허리 굽혀서 인사하기 싫어 라고 하면 미국 가서 살면서 악수로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살면서 나는 악수를 할 거야. 악수가 많이 일반화돼서 통용이 되겠네. 하지만 그걸로는 못 살지. 그걸 문화권적 에너지, 문화권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지. 야, 기독교 안 믿고 사는 놈도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 굳이 믿어서 뭐하냐. 다 논리구조가 성립한다니까. 그리고 제일 이제 쓰레기들의 논리는 뭐냐면 태초에 그게 있었냐? 진짜 무식한 주장의 끝판왕들이 하는 얘기죠.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적층되는 거지 태초에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야, 우리가 원시인일 때 뭘 했겠냐. 한 번만 생각해봐. 뭘 했겠냐.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있었겠어? 결혼 이런 거 있었겠어? 그냥 원숭이 같이 사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세금 이런 거 내지 맙시다. 그렇게 말할 놈은 없잖아. 왜? 잡아가니까. 그러면 그 재표 가가지고 태초에 세금이 있었습니까? 과속 카메라 태초에 있었습니까? 미친놈입니다. 그런 주장은 사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자기 방어 논리 기제를 쓸 때 가장 그것도 천박하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문화권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을 때 한복을 입으면 동아시아에서는 흰색 계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상복은 양복이 당연히 양장이고 검은색 계열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꼭 검은색을 입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한복을 안 입거나 안 그러면 미국 가 살아. 그럼 관계가 없다니까. 근데 여기서 살면서 나는 튈 거야 이러면 그런 걸 보고 또라이라고 합니다.
꼭 그 사람이 또라이는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또라이는 다수가 규정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든지 전체하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손가락이 5개인데 6개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6개 있는 사람이 꼭 장애인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거지. 누가? 다수가 폭력적으로.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6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태어나면 수술해서 나 이거 잘라주잖아. 그게 정당성을 가지면 그냥 그렇게 살겠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우란 분절 같은 게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상숭배 플러스 한거, 해제라고 하는 게 섞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러한 그림 문화가 불교랑 섞였죠. 이게 나중에 섞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불교 부적이라는 게 시리즈로 있어요. 불교 부적이라는 게. 그리고 진원 그림도 있습니다. 진원을 도상화해 놓은 그림들도 있어.